슬레이트 씬 넘버 1에 1 레디 액션. 성렬이 형, 제가 왜 형을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형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렀기 때문이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형을 불렀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형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형을 불러낸 겁니다. 형님, 무조건 대통령 되세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꼭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로 꼭 입성하십시오. 슬레이트 액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정권 연장돼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여전히 활동 많이 하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 뭐 단일화 단일화 담론부터 해서 예. 또 뭐 여러 가지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지금 날짜가 얼마입니까? 지금 12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일 실질적으로 12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12일밖에 안 움직일 수 남았는데. 있다는. 예. 참 이거 이제 며칠 TV 토론 내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끝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유세야 이거 뭐 이쪽도 저쪽도 다 하니까 예, 영향이 없는 거고 하나의 이벤트고 그거는. 자, 이게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다는 건 뭐 국민도 다 아는데 이제 사자 구도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그다음 심상정, 뭐 기타 후보도 있지만 허경영 뭐 있지만 그건 이제 제외하고 이 사자 구도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 우리 박사님은 누가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어차피 투강 후보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 중에 될 텐데 여론조사가 쭉 이렇게 오다가 제가 가장 최근에 보니까 NBS에서 한 거하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하고 뭐 더 300에서 한 걸 두 개를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이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1% 차이, 2% 차이.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12, 3일 남은 시점에서 단일화라는 그런 구도적인 변화를 못 만들고 이 상태로 가면은 얼마든지 뭐 우리가 선거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상황 변수 보수가 이길 수 있는 상황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가 또 극심하게 발호를 해가지고 몇 프로라도 가져가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흐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한 선거 승리 구도가 단일화라는 게 그런 면에서도 한 15% 10% 이상 앞서가면 이제 그런 시도를 못 하걸라뇨. 이제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이런 네거티브 구도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불확실해요. 정말 장담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단일화 결렬도 문제고 또 그다음에 이 찐보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어떤 정서하고도의 어떤 화해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빙의 그 선거 구도다 보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또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의 걱정은 부정선거다. 이거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다 해오던 부정선거가 특히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는 잘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당대표 물러나고 보니까 이거 자기가 옛날에 공안검사 시절에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였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 부정선거 전도사로 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엊그제 제가 황교안 대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단일화가 안 되고 이런 사자 구도로 가면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일단
단일화하지 말아라. 대신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이 저기 공동정부를 선거 끝난 후에 자기들 이겨가지고 공동정부를 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투표율을 지지율을 15.1% 이상을 올려주겠다. 15.1% 이상 올려주겠다는 것은 그동안 쓴 선거 자금을 다 환수시켜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어디 누가 조작돼서 나온 건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내가 같이 앞뒤에서 연설을 하고 부정선거 방지되라고 뭐 열심히 한 20분 내가 설명을 듣고 했는데 뭐 그분은 최근에 와서는 정말 뭐 사비를 들여서 신문에 광고도 하고 그렇죠. 부정선거는 뭐 100%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가 뭐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측근 참모들도 모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인데 네. 합리적인 추론이 뭡니까? 이게 왜 갑자기 막 그 물론 뭐 그 동안에 뭐 장기표 선배를 비롯해서 뭐 성일중 의원이나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또 그날 또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뭐 조만간에 만납시다 뭐 이런 그러는 뭐 좀 여지가 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완주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없고 왜 갑자기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그 부인이 단일화를 반대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원래 그 좌파다. 그리고 그다음 그분의 개인적인 성격이 사오정이다. 이게 뭐 부정적이지만 사오정. 예? 그래서 이 대의 명분은 항상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분이 지금까지 정치한다고 나서서 걸어온 행보를 보면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뭐 확실한 정치적인 색깔도 모르겠고 상황 논리에 많이 좌우되어 있어요. 뭐 박원순 씨 손들어주고 뭐 문재인 씨 손들어주고 하다가 또 어느 날부터는 또 중도 보수론자처럼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이래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인가요? 부산 아마 방문했을 때 유권자가 얘기하대요. 아 왜 그 뭐 좀 정권 교체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철수입니다. 철수를 안 하는 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시장하는 아줌마는 뭐 또 정권 교체 도움이 되게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해결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또 뒤에 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양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이게 지금 나같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과 간절함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뭐 완주지를 할 때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양반이 뭐 지금 저 부인 이름으로 80억 특별당비도 지금 저 선거 비용 통장에 입금을 하고 이제 뭐 이제 차량이라든지 뭐 이미지 광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저거 가면 본인이 10% 이하로 얻을 거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 텐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텐데 돈을 지금 막 80억을 특별당비에 넣으면서 와이프로 이렇게 가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정치 생명 없어요. 안철수는. 지금 이렇게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53, 4%가 막 나오고 많게는 60%까지 갔습니다만 이거를 저버리고 뭐 완주해가지고 안철수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큰 부담도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럼 그거를 상쇄할 만한 뭐 누가 큰 떡을 준다고 했느냐. 여기는 뭐 협상 중에 했으니까 윤석열 천대위하고는 우리는 그 내용은 안 났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쪽하고 뭘 진짜 책임 총리를 받고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 다 비밀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행보를 보면은 참 수상쩍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절대 방치하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절대로 그것만큼 막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부터 좀 풀어보시죠. 이기는 선거구도, 보수가 이기는 구도,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보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인데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향, 이기는 구도는 이기는 선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처럼 사자구도로 갔다가는 저는 승률이 정말 반반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본다면. 지금 뭐 특히 오늘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예. 막 9% 이상 차이 나다 오늘 보니까 또 뭐 1, 2%로 좁혀지고. 그래서 지금도 반드시 안철수하고 어떤 형태든 단일화를 이뤄서 DJ가 했던 것처럼 후보만 빼고는 다 주더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되고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저는 정권 교체 확률이 한 70% 60%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또 30%는 불확실한데 박근혜의 그런 입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주면은 정통 보수 세력 모두가 투표장에 갈 텐데 그것까지 포함될 때는 안심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뭐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자강론자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 내가 많이 비판하고 그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100%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선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승리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으면서 뭐 단순히 뭐 여론조사 결과 통계 수치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다가 지금 이게 뭐냐고요. 선거 12일 남겨놓고 불안하잖아요. 지금쯤이면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53% 지지율이 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뭐 장난도 막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이슈가 나올 그거 수 없게. 한교안 씨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0며칠 남았는데. 그러면 저는 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서 유권자 만나고 다 좋은데 이거부터 좀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이상 중요한 선거운동이 없어요. 다른 건 나머지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상황 변수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물고 좀 아까 그 말씀 중에 나왔는데 사실은 안철수 그게 안 되면은 우선 이 성동격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가서 얘기할 거를 저쪽에 가서 먼저 때리면은 이쪽이 딸려오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진보수들하고의 어떤 그 결합 이거라도 먼저 좀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요즘 사실 뭐 얘기는 2월 중 말이면 저기 그 의성인가요? 달성으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는 언론들은 2월 중순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 예. 나는 그런 얘기 나올 때 아니다. 아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보기에는 그때.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아마 더 있어야 될 거다. 잘못하면 투표 이후에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몸이 안 좋다. 그렇게 되고 있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가까운 친인척분을 좀 알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듣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저 달성에 그렇게 편하게 내려갈 정도로 몸이 다 완쾌된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딱 잘못하면 내가 뭐 선거 이후로 이렇게 또 선거 이후도 이제 3월 달에는 완전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는 12일 남았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보일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 누구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아니 뭐 솔직한 이야기로 뭐 저 기자들 안 부르고 뭐 친필로라도 써가지고 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공개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굴 지지해야 되는 거는 상식 아닌가? 그것만 나와도 끝나는데 뭐 지금 내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윤 후보가 병원에 찾아가서 좀 그 과거 얘기도 사죄할 거 사죄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측근 얘기는 접근을 못하게 해서 그럼 못 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건 정치행위에서 뭐 접근을 못 가게 한다고 가고 안 가고 어디 있어요. 그럼 접근 되는 데까지만 가면 되지. 접근 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고 뭐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가서 확실한
정통 보수의 모든 표가 투표장에서 예. 확실하게 윤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여튼 오늘 예. 박사님 말씀이 이기는 예. 선거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렇지만 시기는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사실은 지금 1차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요번 1월까지지 않습니까? 투표 인쇄하는 날. 요번 1월까지인데 그 다음에 되면 이제 투표지 인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측근 얘기를 어떤 분 한 사람 들어보니까 3월 2일 날인가요? 3일 날인가 그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하면 된다는데 사실은 투표지 인쇄 다 하고 단일화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데 연세 지신 분들은 또 예.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문제는 아까 제가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둘이 이제 나눴지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제에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다 그러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보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들려온 얘기가 이거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통 크게 못한 이유가 주변에 소위 그 얘기하는 윤핵관 측근들이 말린다. 안 그래도 이기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또 말린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운신을 못한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후보가 그거는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많은 비중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선대위 체제에서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못하고 참모들한테 일정 부분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럼 오늘 아침에도 그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아침 회의에 아마 선대위 회의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사견이 들어간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요. 이런 거 보면 후보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참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몇 사람 장기표 선배도 자기가 왔다 갔다 왔다고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후보가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DJ에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가서 무릎 꿇고 JP한테 요청했던 걸 왜 윤 후보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왜 그걸 못 합니까? 그거 해야지. 오늘 밤이라도 가서 해야죠. 숙소라도 찾아가야지. 왜 참모들한테 그 전가할 필요도 없어요. 참모들이 그런 이야기할 공간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본인이 타결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로. 그냥 있고 이제 쳐다보고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고 나도 나서서 얘기하고 송일종 씨도 장재원 의원도 당대표도 의견 내고 방송 나가지고 그러니까 잡소리들 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정국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후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DJ한테 좀 배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DJ 이거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롤모델이 돼야 돼, 이런 경우는요. 예. DJ한테 배우러 엊그제 신안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젠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도 그걸 좀, 거기도 그 당시 그랬잖아요. 96년도 12월인가. 예, 96년. 참모들 맡겨놨더니 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헛소리나 들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집에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결되고 다 드리겠다. 정권 교체 잡은 다음에 나눠 먹을 게 부지기수인데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은 정권 교체 못하고 정말 차짓한 이육사처럼 광야에서 고생 좀 해야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이 좋은 민심을 왜 못 받아먹냐고. 지금쯤 55% 나와야 돼요.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3월 9일이야 할 시간도 없어요. 박태호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 예? 네. 윤석열 후보 정말 우리 오늘이라도 그렇게 제 말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철수 문제 풀고 삼성의료원도 퇴원하기 전에 가세요.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허락하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 것이 다 선거전이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그거 하나로 정통 보수 세력들은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하는 세력들도 마음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감동을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러니까 검찰총장 검사 얘기가 자꾸 나오고 주변에 검사들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자꾸 그런 어떤 말이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좋아서 나왔건 아니면 불러서 나왔건 시켜서 나왔건 지금 이제
이 대분수령에 와 있는데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의 결심,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래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뭐 작은 정권 교체지만 크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뭐 윤석열 개인에게는 뭐 가문의 영광이고 네. 본인의 참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일 수 있지만 이게 그런 의미보다도 1000배 100배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정말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광화문 투쟁할 때 그 이수신 장군 동상 뒤에서 맨날 텐트 치고 자면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생각이 뭐냐면 아 저런 양반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니 이수신 장군이 그 많은 전과를 세우고 모함을 당해서 말이죠. 배구종근하다가 다 파산된 삼도수군 통제사 진영을 물려받고 12척으로 명랑해전에서 344척 외적을 맞을 때 뭘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정신 아닙니까? 정신. 윤 후보께서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12일 남은. 대한민국 난파하기 직전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예?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친중, 탈미 친중 정권 연장돼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세요. 청와대에서 지금 안전보장에 있는데 동맹국들은 지금 호주 일부는 미국 편에 써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적극하겠다는 여기는 또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 이런 정권 연장돼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경제 되겠어요? 안보 되겠어요? 참 희한하다. 난. 그래서 지금 뭐 저 윤 후보도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 TV 토론은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왜 이거 시간을 못 써요? 2시간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안철수 집에 찾아가는데 안 만나주고 못했다? 그건 정말 이제 안철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윤 후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철수가 그랬다? 이 사람은 안 되겠네. 그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 흐르듯이 가다가 또 물고도 트고. 왜 그 좋은 카드를 이렇게 버리고 지금. 그거 윤 후보께서 다른 참모들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하는 거.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참모들 이야기 못하는 거 비전도 제시하고 물꼬를 터주는 거지. 맨날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언론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안철수 화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예?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우리 정말. 예? 나라를 위해서 대국적으로 하자고 좀 사심들 버리고 말이야. 그걸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저는 예. 박사님 말씀에 설득이 되는데 예. 윤석열 후보께서 설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분 뭐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이제 12일 남았어요. 까딱 지금 선거 승리에 대한 확신 절대 못합니다. 현재 시점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 여론조사 보니까 자, 정말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네, 정말 다 잘해야 이제 지금부터는 네. 자기 처신 못하면은 정말 역사의 죄인이 다 되는 겁니다. 예, 한 번 뭐 잘못했다고 해서 역사 죄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처음부터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 뜻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후보들 뭐 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 말 우리 박사님 말씀을 좀 명심해서 나라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